전쟁을 하면서 이제 열이 나면서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전투까지 했고요. 4단계는 과연 정보전. 네, 저것이 뭐냐면 적을 알고 기억을 해두는 단계입니다. 똑같은 세균이 들어왔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반응을 해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적의 정보를 기억하는 단계가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림프구라는 백혈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게 면역이라는 얘기죠? 그게 면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감기는요, 한 번 걸려도 또 걸리고 그러는데 감기는 면역이 왜 안 돼요? 네, 우리 몸에서 면역을 만들면 감기균은 자기 모습을 또 바꿉니다. 그 면역을 벗어나고 사람을 좀 더 공격하기 쉽게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아, 그때 다르군요. 네. 자, 여기서 따라해보시죠. 감기균은 그때 달라요. 왜? 전부 일어났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돌발 상황. 내려오겠습니다. 쿠데타. 면역이 잘못 발생하는 겁니다. 면역이 하나만 발생해야 될 것이 열을 발생하게 되면 과민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른바 알레르기라는 겁니다. 알레르기 반응 계신 분들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류마티스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것은 뭐냐면 반응하지 말아야 될 곳에 반응을 하는 것. 그 백혈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과정이 류마티스,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괴로운 병이죠. 그러니까 지금 류머티즘이라는 거는 적과 아군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이고 네. 알러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발로 차서 쫓아내버릴 적을 가지고 네. 대포를 쏘는 격인 거죠? 그렇죠. 파편이 네. 주위의 다른 그 정상 조직을 좀 손상을 입고 그러한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면역 작전 지도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가 진단 시간입니다. 내 몸속의 면역 전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격전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입. 역시. 입이에요? 입? 그렇죠, 입이지. 조금만 피곤하면은 입 주변에 이렇게 헐어가지고 입 안에도 헐고 그래서 매운 거 먹을 때 힘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시는 분은 붙여주세요. 네. 입에다 피곤하면은 그 입술이 트죠. 입 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이 많이 마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입안에 그 여러 가지 균이 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침을 자주 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안에 있는 침에는 상당히 많은 그 항균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연기 때문에 입이 마르게 되고 침을 또 뱉어서 또 입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입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뭐야 이게? 저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곰팡입니다. 저게 따로 촬영을 한 건가요? 보통 때도 저렇게 보이나요? 입안이 굉장히 마르게 되면 보이고요.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길쭉길쭉한 저것들이 바로 곰팡입니다. 아니 입이 저 정도 되면 뭘 음식물을 못 먹죠? 못 드시게 돼요. 정민 씨가 네. 그저께 저 정도 돼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나왔대요, 지금. 진짜요? 네. 여기 다 헐어가지고요. 근데 혹시 가끔 침을 뱉으시나요? 많이 뱉어요. 그럼 또 입으로도 호흡을 자주 하는 입을 안 다물고 좀 이렇게 열고 있는 전 입으로 숨을 쉬어요. 아이고. 코가 삐뚤어져가지고요. 진짜 많이 떨어졌다. 저희 어릴 때 TV 앞에서 입 벌리고 해 하고 TV 보고 있으면은 혼났어요. 호좀 들었어요. 입 다물라고. 근데 그것도 좋은 교육이네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예, 보겠습니다. 피부. 그런 분들이 계세요. 피부 잘안 낫는다. 예, 뭐 짓무르기도 잘하시는, 뭐 나기도 잘하고, 네. 상처가 나면 잘 안 나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 쌍꺼풀을 수술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야, 너 어제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흉터가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붓기라고 그러죠. 자리를 못 잡는다니. 문제가 생긴다 하시는 분 붙여주세요. 예. 붙여주시면서 장대일 씨 같은 경우도 저도 피부가 좀 약해서 그런지 한 거의 1년 내내 상처가 아물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붙이면 돼요. 네. 저희 집 식구들은요, 한번 똑같은 상처가 나도 남들보다 한 2배로 빨리 나요. 살점이 좋다 그러잖아요. 살성이 좋다고. 살점이 좋다고.
중심이 어디요? 피부가 이제 저항력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털하고요. 피부에 있는 각질입니다. 예, 각질이 두꺼우신 분들은 조금 더 저항력이 세고 또한 연약한 피부에는 또 털이 많이 나잖아요. 그것은 다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방어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보면 빡빡 때를 밀어야만 이 분이 풀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피부 면역에는 상당히 손상을 입히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코털 관리를 하시잖아요. 콧구멍 안에 난 네네. 털이요. 근데 그거를 관리해도 그럼 해가 돼요? 잘라버리면? 코털은 코로 들어온 먼지를 제거시켜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자르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되면 필터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턱이 밖으로 삐져나오고. 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 조금 잘라도 조금 되죠. 잘라도 되겠죠. 아유, 그럼요, 물론이죠. 계속 자르다 어쩔 때 안 자르면 정말 가려워요, 남자들이. 그럼 막 손을 넣어서 막 이렇게 긁는 편이거든요. 성동일 씨가 그렇게 해요? 저는 나오면 밀어 넣는 편이에요, 이게. 나올 때마다. 이번엔 입안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고 위하고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된 다음에 대장에서는 이제 쓰레기가 이제 배설되기 전에 저장되는 곳이죠. 네. 그럼 장의 점막이 나쁘게 되면 쓰레기 안에 있는 독소들이 그쪽을 몸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장이 나쁘신 분들은 상당히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배탈, 설사, 변비 이런 거 자주 있는 것도 예. 면역과 관련이 있다. 설사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이것도 면역이랑 관계가 되는 건가요? 만약 항상 그렇다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일주일 제대로 나오고 일주일 설사하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면역이라는 게 우리 몸 구석구석하고 다 관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제 이 방어선이 있습니다. 팔 같은 경우에는 이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이 굉장히 주된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고 다리에서는 이 사타구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쪽 일대에 상당히 중요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에는 편도선이 굉장히 중요한 방어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 어떤 분은 목이 잘 붙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사타구니 쪽에 잘 붙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겨드랑이가 잘 붙는 분이 있어요. 그 면역력 기능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그러니까 침을 자주 뱉는다든지 입으로 숨을 쉰다든지 특히 중요한 것이 담배입니다. 흡연을 이제 많이 한다든지 폭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냥 한마디로 성동일 씨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역시 뭐 면역 전선 3대 격전지를 통해서 또 우리 게스트분들 중에 위험 인물이라면 역시 또 아이고. 여러 생활 습관들을 볼 때 그런 위험이 있어서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네. 성동일 씨가 대표로 공개 수배를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 면역 건강 증진을 위해 비타민에서 여러 사람을 공개 수배합니다. 벌처럼 침을 휙 뱉는 사람, 면도하다 코털 뽑는 사람, 귀찮다고 세수 안 하는 이 사람, 제때제때 밥을 안 먹는 사람,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는 사람, 담배 피고 술 좋아하는 성동일 같은